네, 이렇게 해서 리셉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모두 끝났어요. 네, 그러게요. 사수의 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제 리셉션으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은 리셉션이란다. 기질로 파트를 넘겨도 될까요? 아니면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질 계산은 저도 복잡해요. 여기서 기질 계산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고 있는 기질은요, 논리에 의한 기질이 아니라 원리에 의한 기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기질을 외우는 거를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질을 분배를 한 것 자체가요, 생명과 관련해서 기질을 분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기질을 이렇게 부여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행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성은 기체로만 이루어진 행성인데 뜨거울 수 있나요? 습할 수 있나요? 뜨겁고 습할 수 없어요. 근데 고대인들은 목성에게 기질로 뜨겁고 습하다, 생균의 기질을 부여했어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개념을 좀 떠난 다른 차원에서 부여된 그런 특성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목성이 그런 기질을 가질 수 있는 게요, 토성과 화성 때문이에요. 토성과 화성 사이에 목성이 위치해 있는데, 화성은 매우 뜨겁고 건조한 행성이고 토성은 매우 차갑고 건조한 행성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목성이 놓여져 있으니까 이제 차갑고 뜨거운 게 만나면은 항상 습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해진 바람으로 인해서 목성은 이제 생명이 자라나기에 적당한 비옥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살짝 따뜻하고 뜨겁고 축축한 그런 기질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축한 게 아니라 건조한 건가요? 네, 건조한 건지 축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축축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고요. 금성은 차갑고 축축해요. 대신에 이제 생명이 자라나기에 좋은 그런 적당한 차가움과 적당한 축축함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도 그렇게 부여가 됐고, 얘네들은 생명을 자라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옥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고 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큰 축복이고 행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길성, 소길성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뜨겁고 건조해요. 생명을 말라 죽여요. 그리고 얘는 차갑고 건조해요. 생명을 이렇게 다 으스러뜨리고 나중에는 끝내 처참하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죽음과 좀 가까운 의미를 가진 행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대길성과 대길성이다. 대흉성과 소흉성 이렇게 명명이 된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토성과 화성이 흉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금성과 목성이 길성이 된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이제 얘가 길성이다, 얘가 흉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타당성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순서대로 토, 목, 화, 태금 수, 달이에요. 토, 목, 화, 태죠. 그리고 금, 수, 달.
그러면은 이제 토성하고 화성 사이에 목성이 놓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본 거고요. 금성은 왜 축축함이 부여가 됐는지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뭔가 아마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수성은 태양의 근방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린다고 해서 태양빛에 자주 불타기 때문에 얘도 건조한 행성으로 이렇게 명명됐고요. 태양은 기본적으로 뜨겁고 건조합니다. 근데 얘는 그 기본적인 속성에 의해서 뜨겁고 건조한 게 있고요. 그 계절별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계절별로도 얘는 다른 기질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달도 그 분면, 그러니까 얘의 모습에 따라서 분기별로 따라서 얘도 다른 기질을 부여받는 좀 특이한 행성이에요. 달은 자기가 차오를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차오를 때와 줄어들 때에 걸맞는 그런 기질을 부여를 받는데요. 얘는 지금 아직 좀 논쟁이 많아요. 네, 별로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미지수인 행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복잡한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나마 가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제 수성은 건조하고 금성은 차갑고 축축하고 목성은 뜨겁고 축축하고 화성은 뜨겁고 건조하고 토성은 차갑고 건조하고 달은 일사보면 그러니까 빛이 어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갖춘 시점으로부터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완전히 컨정션 하면서 그 달의 모습이 아예 안 보인 시점부터 달이 이제 빛을 늘려가면서 자신의 절반을 채우기 전까지 이제 그때는 생긴 이제 뜨겁고 습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뜨겁고 건조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갑고 건조하고요. 그 다음은 차갑고 습해요. 그렇게 이제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눠져 가지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질이 매겨지는 행성이에요. 얘는. 그리고 태양은 이제 여름에는 뜨겁고 건조하고 뭐 봄에는 뭐 뜨겁고 습하고 아니면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뜨겁고 건조하고 뜨겁고 습한 건가? 그거가 지금 제가 헷갈리긴 한데 대충 그런 식으로 부여가 돼요. 가을은 차갑고 건조하고요. 겨울은 차갑고 습해요.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되나? 지금 저도 기질을 잘 계산을 안 하다 보니까 기질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사들 사이에서도 기질은 잘 안 쓰이는 편이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이렇게 아리까리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질이 많이 이렇게 쓰이는 일은 없어요. 대신에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이 다른 기법이나 다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의 토대가 되는 이제 기초적인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네는 사용할 일은 없어도 반드시 왜 이런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기질 계산은요, 또 오리엔탈하고 옥시덴탈이라고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주님은 자기 기질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하셔서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기질은 진짜 어디서 써요? 기질은 기질은요, 섹트의 개념에서요. 그나마 쓸 수 있는 곳은 섹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섹트도 아직 나오기는 너무 이른 내용이라서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옥시덴탈이랑 오리덴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니 이것도 이해하려면은 조금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태양을 기준으로 어떤 행성이 동쪽에서 먼저 뜨는지 서쪽에서 먼저 지는지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린다고 봤을 때요. 어떤 행성들은 태양보다 늦게 뜨고 늦게 져요. 근데 어떤 행성은요.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져요. 그런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행성들이 그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뜨고 먼저 지는 행성. 이 행성은 오리엔탈이고요. 나중에 떠서 나중에 지는 행성이 옥시덴탈이에요. 이 기준은 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성이 오리엔탈이고요. 나머지는 다 옥시덴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은 논이에요. 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빛을 늘려가는 과정에 대해서만 기질이 나오고요. 태양도 그 계절에 따른 기질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논외로 치고 나머지 행성들에 대해서 오리엔탈, 옥시덴탈로 나눕니다. 이제 오리엔탈 하게 되면은요. 더 뜨거운 기질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옥시덴탈 하면요. 좀 더 차가운 기질이 차가운 기질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성은 지금 뜨겁고 건조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금성은 그냥 그대로 이제 축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축한 상태고요. 목성도 똑같이 축축해요. 이렇게 뜨겁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뜨겁지는 않아요. 그냥 뭐 적당히 미지근하면서 축축하게 될 거고요. 이제 화성도 그 뜨거움이 조금은 덜해지기 때문에 이제 건조한 행성이 되겠고, 토성은 이제 되게 차가워지는, 더 차가워지는 거죠. 차가운 그런 행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옥시덴탈은 지는 개념, 그러니까 태양이 뜬 이후에 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조금 더 행성들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습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리엔탈은 더 뜨겁고 건조해지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워지고 건조해진 행성인 수성이 불의 별자리는 뜨겁고 또 건조한 행성이죠. 그러면 더 뜨겁고 건조한 행성에 위치해 있는 상태예요. 매우 뜨겁고 건조해진 상태죠, 수성이. 그리고 어센던트 로드를 다스리는 게 수성이에요. 네, 제니쿨님 어서오세요. 이런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만 봤을 때 이제 그 쌍둥이 자리는 뜨겁고 습한 별자리거든요. 생긴하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생긴하고 얘는 콜러릭 하면서 동시에 그 어센 로드인 수성이 매우 뜨겁고 건조해진 상황이죠. 불난집에 휘발유 붓는 거예요. 정말 초단식 판단으로만 따져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보게 되는 거죠. 루미너리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가라고 본다면은 달에 화성이 함께하고 있어요. 달은 지금 빛을 늘리고 있는 와중이고요. 거기에 흉성인 화성까지 붙었어요. 화성은 뜨겁고 건조한 행성이고요. 옥시덴탈로 인해서 조금 이게 덜어지긴 했는데 결국 쌍둥이 자리도 뜨겁고 생긴한 별자리예요. 보면은 화성의 뜨거움은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달은 빛을 들이는 중이기 때문에 뜨겁고 습한 상태입니다. 얘도 생긴의 상태예요. 뜨겁고 뜨거운 게 또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 또 뜨거운 게 더해져요. 굉장히 뜨거운 게 많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태양에 대해서는 금성이 이제 각을 보내주고 있네요. 대신에 이제 그 어센던트 로드인 수성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극명하게 차갑고 더 차가워진 그런 토성이 수성에 이게 각을 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진정 효과가 있어요. 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억제제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억제제가 있는데 그 억제제도 지금 제대로 발휘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토성도 수성의 원조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성이 이제 억제당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수성이 이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물고 같은 게 터서 그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사용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흉함을 좀 덜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땜 같은 거죠, 뭐. 이미 이것만 봐도 충분히 많이 뜨겁네요. 태양도 지금 봄의 별자리에 있어요. 봄의 별자리가 뜨겁고 건조하던지 아니면은 뜨겁고 습하거든요. 네, 기질과 하우스도 연관은 있어요. 그 하우스별로 또 이제 쿼터를 나눠요. 1, 2, 3 하우스, 4, 5, 6 하우스, 그 다음에 7, 8, 9 하우스, 10, 11, 11, 12인가? 10, 11, 12인가? 네, 이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라고 나누고 1쿼터 기준은 어떻고 2쿼터 기준은 어떻고 3쿼터 기준은 어떻고 4쿼터 기준은 어떻다라고 고전에 명시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책임한 말인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지금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대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1, 2, 3분면이랑 여기 그 19, 8 여기 위치해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가 뜨거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뜨거운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차갑고 던지 뭐 뜨겁고 차갑고 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겠는데요. 하우스 기질도 잘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네,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닌데요. 그래도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행뿅뿅인 기질 플러스 하우스 기질 플러스 아스펙트 리세션. 행성의 기질이요? 행성의 기질. 네, 그러면 행성의 기질이랑 하우스 기질이랑 아스펙트 리셉션을 어떻게 다 고려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진 후에요. 나중에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나중에 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여요. 이미지처럼 그냥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충 이 행성 이제 조금 더 깊게 봐야겠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스퀘어하네? 스퀘어하는데 리셉션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대충 이렇게 보이고요. 기질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흉성이 얼마나 흉성화된 상태인지 아니면 흉성화가 좀 덜 된 상태인지 그리고 그걸 받는 행성이 그 흉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는지 적게 받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다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우스 기질은 들어가진 않아요. 하우스 기질은 제가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보는데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어긋나거나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포시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요 행성들이 지니는 의미 1하우스 로드죠. 얘는 1하우스 로드예요. 그리고 지금은 네 맞네. 1하우스 로드가 수성이고요. 그리고 토성은 8하우스 로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상대방의 돈이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1하우스의 로드인 주인이 11하우스에 있어요. 그 상태로 2하우스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네요. 사채업자인 것 같아요. 어제도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그거 차트를 비슷하게 이렇게 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뭔가 고리대금 업자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요. 일단 성깔이란다. 성질 보시면은 딱 맞지 않나요? 되게 불같고, 이렇게 눈에 뵈는 거 없어 보이는 그런 식의 사람이고, 또 싸움, 이거 좀 이렇게 흉포한 행성도 어센던트에 1하우스에 이렇게 딱 걸려있고, 수성이 그거예요. 돈이랑 관련돼 있어요. 수성이 돈이랑 관련돼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달이 2하우스 로드예요. 달이 2하우스 로드인데 지금 어버전 하고 있거든요. 어버전은 하고 있는데요. 안티션으로, 적어도 안티션으로는 개자리를 달이 다스릴 수 있어요. 안티션 하면요, 개자리에 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되는 거죠. 은밀하게 그 돈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화성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수성이 11하우스에 위치해 있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자기가 돈을 뜯기던지 아니면은 뜯기는 것 같은데요. 돈을 뜯기나요? 지금 아니 돈을 뜯기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토성이 그 수성의 원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달을 보면요, 8하우스 로드가 아니라 2하우스 로드예요. 2하우스 로드니까 자신의 돈이잖아요. 자신의 소유물이 친구들에게 뿌려지고 있어요. 뿌려지고 있고 자신도 11하우스에 있어요. 그 상태로 상대방의 자금에 원조를 해주고 있고요. 상대방의 자금은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위치하는 로드가 또 달이 되는 거고요. 즉, 자신의 돈이 상대방에게 이제 뜯겨져 나가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네, 사채업자가 아니었네요. 사채업자가 아니라 불쌍하게, 불쌍하게 돈을 뜯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보증 잘못 써줄 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분 어떻게 해야 되죠? 되게, 되게 차트 보고서, 이게 이제 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차트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말하는 게 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그 대부분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요, 유명인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요. 유명인 차트를 놓고 이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유명인 차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게요, 일단 공부하는데 도움은 정말 많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당연한 그런 말이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의를 하면서 뭐 연예인 차트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명한 성공 인사들의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거나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의 삶은 이미 다 연디기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성격, 그들의 뭐 일대기, 그들의 업적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거를 보고 차트를 열어서 해석을 하면요, 사람은 당연하게 거기에 걸맞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차트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진실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렇게 해놓고 틀렸어요. 틀렸는데 막상 보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끼워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의 차트를 놓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공부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는 살아있는 사람, 네, 봐야 할 걸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살아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지금 생존해 계신, 생존이라고 하니까 뭔가 서바이벌로 온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 가능한
릴리가 쓴 책에서 왕궁에서 같은 시간에 시종이랑 왕자가 태어나는데 차트는 같다고 깐 거 생각나네요. 아, 네. 네, 진짜 저렇게 끼워 맞추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로지 유명 인사들의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될 때는요. 추운 기법, 그러니까 울로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될 때, 그럴 때 연구 대상으로서 샘플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연대가 존재하는 연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적들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업적을 가지고 울로 추론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노라임 계속 라임님이라고 하긴 했는데 노리매님보다는 뭔가 라임님이 더 이렇게 입에 착 감기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사람 이름을 막 바꾸고 막 이렇게 잘못 부르고 그런 게 심해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기질 계산? 네, 이거를 봐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리셉션도 궁금해요. 아, 네. 네, 잠깐. 네, 그래도. 아, 네, 시간은 혹시 없으신가요? 시간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아, 네. 아, 네, 지금 이거 차트를 보고 계신데 이 차트가 맞으신가요? 사자 어센던트의 이제 황소태양이시고 이제 양자리에 화성이 놓여 있고요. 아, 네, 맞으시군요. 네, 일단 그 네, 진행하기 앞서 잠깐 녹화본 좀 자를게요.